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폭행 당했다는 그 김지은 전 비서의 충격 폭로 이후에 또 다른 여성도 폭로를 했었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성까지 지금 안희정 전 지사를 조금 이제 옥죄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차례 성폭행과 그리고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어제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변호인단은 아니고요. 네. 검찰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백 변호사님. 네. 혹시 그러면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의 그 고소장은 네. 김지은 씨가 제출했던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했던 고소장과 혹시 내용면에서 고소 내용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은 합니다. 네. 이게 김지은 씨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폭력이나 뭐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였잖아요. 그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였는데 네. 이번에 두 번째 피해자 고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이 들어있는데 네. 문제는 강제추행죄가 들어있어요. 어허. 이 강제추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의미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폭행 협박을 좀 넓게 봐서 내가 싫어요 하는데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가 네. 본인을 추행했다는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아하.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 봐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군요. 자, 두 번째 피해 여성의 변호인단이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자, 그 이후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기를 냈더니 오히려 자기의 이름, 자기 얼굴, 가족, 사는 곳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과정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딱 두 번째 피해자만 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성폭력 사건 요것만 대리를 하고 있어서 위치 추적 장치가 그런 거 혹시 뭐 가능하신지 이런 거 여쭤봤어요. 이 오선희 변호사의 마지막 얘기 이 부분은 김복준 의원님께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지금 무슨 얘기를 오선희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위치 추적 네. 장치 얘기 나와요. 이거는 신변보호 말하는 겁니다. 아.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거로 아마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걸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누군가를 향해서 피해 사실 참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피해 사실을 고소하거나 알렸더니 댓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겁을 주고 신변이 불안할 정도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2차 피해 뭐 또 법정에서 자기의 어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거 그런 거는 나아가서 3차 피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고 굉장히 네. 지금 김지은 씨도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처를 주고 가족까지 더 네. 넘어가서는 그러니까요. 본인 말고도 네. 그래서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에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러니까 네.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네. 그런 얘기 같고요. 네. 정말 이거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피해자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딸이고 우리 누이입니다. 네. 입장을 바꾸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게 원칙인 것이죠. 네. 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러면 네. 더 나아가서는 심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 교수님. 예. 장 교수님은 관련 또 업무에 또 이 국가적으로 또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정말 말이 쉽다고 말로 그냥 2차 피해 정말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2차 피해 그 정도는 어떤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방송을 통해서 2차 피해자는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보다는요.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네. 성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항상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밖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개인적인 차원은 본인이 신고해야 되고 또 본인이 조사를 받고 네. 오히려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2차 피해를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던가 아니면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어떤 기본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분도 보호해주고요. 그래서 모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네. 모든 과정이 이분들한테 다 피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김지은 전 비서는 정말 고심 끝에 아마 저희가 추정컨대 정말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다 공개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은요, 아직까지 자신의 이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폭로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2차, 3차 피해를 또 가족에게 갈지 모르는 피해를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고소한 분 같은 경우는 아직 실명을 밝히지 않았죠. 네. 그리고 어디 소속이었던지만 살짝 언급이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그쪽으로 또 악의적인 내용들도 보낸다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본인의 얼굴, 이름을 노출을 하고 이 미투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손편지를 써서 또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관련돼서 아마도 김지은 씨에 관련한 SNS를 안 받아본 분 여기 없을 거예요. 다 돌아요, 다. 네. 근데 지금은 좀 안 하던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김지은 씨가 어떤 사람이다더라. 김지은 씨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더라. 네. 이게 누군가의 뭐 정치적 공작이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요. SNS에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누군가가 최초 유포하잖아요. 1시간이면 100만 명이 봅니다. 하.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단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노출하고 저렇게 고통받는 거 보니까 난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겠네. 이게요. 네네. 김지은 씨가 첫 번째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김지은 씨가 무차별 당하는 현상을 보면서 두 번째 연구소에 있는 이 여직원이었던 두 번째 피해자가 자기 실명하고 이걸 밝히는 것 자체가 위축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네요. 김지은 씨를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당하는구나.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까지 김지은이처럼 엄청 당하겠구나. 네. 이게 이제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고 아하. 지금 세 번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세 번째 사람도 엄청나게 지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투에 대한 어떤 위축을 불러오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이런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주변에서 방관하고 살아온 건 아닌지 지금 반성해야 될 이때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미투 운동에 위축을 줘가지고 네. 범죄자들한테 용기를 주는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나서서 이분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럼요.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가 대체 어디에 있을지 이 궁금해하는 이 기사들도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어디에 있습니까? 안 지사는. 지금 안 일단 지사는. 충남도청은 압수수색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이제 취재진이 있고 네. 이러니까 안 전 지사가 갈 곳은 그 어머니의 지인의 집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요. 네, 컨테이너 어허. 이제 박스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닷새 동안 네. 바로 이곳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세요. 안전지사 집무실, 주거지 다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컨테이너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날씨가 그냥 그나마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컨테이너에서 예. 뭐 하면서 뭘 준비하면서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들하고 이제 빈번한 교류를 하면서 뭐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태도는 그거 아닙니까? 도덕적 비난은 오케이.
네. 법적인 처벌은 노거든요. 네. 그렇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조대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네. 저는 이 컨테이너 건물 이거는 네. 그 전에 뭐 이 천막당서로 이사 갈 때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같이 보여지긴 한데요. 네. 뭐 꼭 컨테이너에 꼭 기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이거는 좀 정치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뭐 컨테이너건 어디건 간에 본인 그 변호사하고 빈번히 지금 교류하면서 네. 앞으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고소했고요. 네. 세 번째 고소장이 들어올지 여부도 지금 모르겠고 네. 첫 번째 것도 지금 적정하게 본인이 대처가 잘 안 된 것 같고 네. 아마 굉장히 그 대처하는데 주력하고 있겠죠. 백성문 변호사님, 그럼 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를 그냥 안 부르고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일단 그 김지은 씨 관련해서 한 번 더 부를 것 같고요. 네. 일단 여러 번 부르기가 검찰이 부담스럽다면 두 번째 고소한 여성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제 고소장 내용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떤 방식 왜 고소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자 그 관련된 뭐 증인이나 증거들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할 개연성이 많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번 소환하고 좀 달라요. 아. 이건 뭐 그러면? 경호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아하. 그냥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수차례 부를 가능성이 그런가요? 많고 몇 번이라도 부를 수 있어요. 일단적으로 피해자가 뭐 추가로 더 나오고 만약에 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하면은 신병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자진 출석해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갔을 때 언론들이 따라붙자 안희정 전 지사가 차에서 내려서 울면서 그랬답니다.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했다는데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그쪽으로 또 악의적인 내용들도 보낸다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본인의 얼굴, 이름을 노출을 하고 이 미투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김재희 씨 같은 경우는 손편지를 써서 또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관련돼서 아마도 김재희 씨에 관련한 SNS를 안 받아본 분 여기 없을 거예요. 아, 다 돌아요, 다. 네. 근데 지금은 좀 안 하던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김재희 씨가 어떤 사람이다더라. 김재희 씨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더라. 네. 이게 누군가의 뭐 정치적 공작이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요. SNS에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누군가가 최초 유포하잖아요. 1시간이면 100만 명이 봅니다. 하.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단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노출하고 저렇게 고통받는 거 보니까 난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요. 네네. 김지은 씨가 첫 번째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김지은 씨가 무차별 당하는 현상을 보면서 두 번째 연구소에 있는 이 여직원이었던 두 번째 피해자가 자기 실명하고 이걸 밝히는 것 자체가 위축을 엄청 받았어요. 그렇네요. 김지은 씨를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당하는구나.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까지 김지은이처럼 엄청 당하겠구나. 네. 이게 이제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고 아하. 지금 세 번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세 번째 사람도 엄청나게 지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투에 대한 어떤 위축을 불러오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이런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주변에서 방관하고 살아온 건 아닌지 지금 반성해야 될 이때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미투 운동에 위축을 줘가지고 네. 자기의 이름, 자기 얼굴, 가족, 사는 곳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과정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딱 두 번째 피해자만 대리를 하고 있고요. 성폭력 사건 요것만 대리를 하고 있어서 위치 추적 장치가 그런 거 혹시 가능하신지 이런 거 여쭤봤어요. 이 오선희 변호사의 마지막 얘기 이 부분은 김복준 의원님께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지금 무슨 얘기를 오선희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위치추적 네. 장치 얘기 나와요. 지금. 이거는 신변보호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거로 아마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걸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누군가를 향해서 피해 사실 참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피해 사실을 고소하거나 알렸더니 댓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겁을 주고
신변이 불안할 정도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2차 피해 뭐 또 법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거 그런 거는 나아가서 3차 피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고 굉장히 네. 지금 김지은 씨도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처를 주고 가족까지 더 네. 넘어가서는 그러니까요. 본인 말고도 네. 그래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찰에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러니까 네.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네. 그런 그 얘기 같고요. 네. 정말 이거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피해자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딸이고 우리 누이입니다. 네. 입장을 바꾸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면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게 원칙인 것이죠. 네. 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러면 네. 더 나아가서는 심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 교수님. 예. 장 교수님은 관련 또 업무에 또 이 범죄자들한테 용기를 주는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건전한 양식을 가진 그 국민들이라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나서서 네. 이분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럼요.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가 대체 어디에 있을지 이 궁금해하는 이 기사들도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어디에 있습니까? 안 지사는. 지금 안 일단 지사는. 충남도청은 압수수색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이제 취재진이 있고 네. 이러니까 안 전 지사가 갈 곳은 그 어머니의 지인의 집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요. 네, 컨테이너 어허. 이제 박스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닷새 동안 네. 바로 이곳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세요. 안 전 지사 집무실, 주거지 다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컨테이너 뭐 이런 것까지 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날씨가 그냥 그나마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컨테이너에서 예. 뭐 하면서 뭘 준비하면서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들하고 이제 빈번한 교류를 하면서 뭐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태도는 그거 아닙니까? 도덕적 비난은 오케이. 네. 법적인 처벌은 노거든요. 네. 그렇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조대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네. 저는 이 컨테이너 건물 이거는 네. 그 전에 이 천막당서로 이사 갈 때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같이 보여지기는 한데요. 네. 뭐 꼭 컨테이너에 꼭 기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이거는 좀 정치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뭐 컨테이너건 어디건 간에 본인 그 변호사하고 빈번히 지금 교류하면서 네. 앞으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고소했고요. 네. 이 국가적으로 또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냥 정말 말이 쉽다고 말로 그냥 2차 피해 정말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2차 피해 그 정도는 어떤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방송을 통해서 2차 피해자는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보다는요.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네. 성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항상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밖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차원은 본인이 신고해야 되고 또 본인이 조사를 받고 네. 오히려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2차 피해를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던가 아니면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어떤 기본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진상수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분도 보호해주고요. 그래서 모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네. 모든 과정이 이분들한테 다 피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김지은 전 비서는 정말 고심 끝에 아마 저희가 추정컨대 정말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다 공개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은요, 아직까지 자신의 이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폭로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2차, 3차 피해를 또 가족에게 갈지 모르는 피해를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고소한 분 같은 경우는 아직 실명을 밝히지 않았죠. 네. 그리고 어디 소속이었던지만 살짝 언급이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성폭행 당했다는 그 김지은 전 비서의 충격 폭로 이후에 또 다른 여성도 폭로를 했었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성까지 지금 안희정 전 지사를 조금 이제 옥죄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차례 성폭행과 그리고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어제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변호인단은 아니고요. 네. 검찰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백 변호사님. 네. 혹시 그러면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의 그 고소장은 네. 김지은 씨가 제출했던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했던 고소장과 혹시 내용면에서 고소 내용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게 김지은 씨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폭력이나 뭐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였잖아요. 그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였는데 네. 이번에 두 번째 피해자 고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이 들어있는데 네. 문제는 강제추행죄가 들어있어요. 어허. 이 강제추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의미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폭행 협박을 좀 넓게 봐서 내가 싫어요 하는데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가 네. 본인을 추행했다는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아하.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 봐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군요. 자, 두 번째 피해 여성의 변호인단이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자, 그 이후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기를 냈더니 오히려